네, 밑줄력 문제 18번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8번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파트 같은 경우는 태의 파트고요. 네,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목적어 유무만을 통해서 판단이 가능한 3형식 수동태 문제가 아니라 5형식 동사로서의 vot로 문제를 냈고, 그러면 5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 유무만으로는 판단이 안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또 게다가 이제 vot란 동사를 5형식 동사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. 왜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막 빈출 동사, 뭐 예를 들어 call이라든가 name이라든가 일렉트라든가 이런 우리 뭐 빈출 동사에 내에 속하는 동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이런 판단이 여러분들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태 문제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5형식 동사의 태 문제였고 또 보트가 좀 난이도가 있는 동사였기 때문에 이 문제 난이도는 한 중 정도로 책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문장 구조를 한번 보면서 A, B, C, D 다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문장의 처음부터 band라고 하는 PP로 시작이 되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문장의 이제 구조는 당연히 분사구문으로 볼 수가 있겠죠. 네,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생략된 주어는 주절의 주어일 거기 때문에 이 제임스 조이스라는 사람의 작품, 율리스라는 작품을 이 밴드와 이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. 그러면 이 율리스라는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은 금지가 되어졌던 그렇죠. 수동의 입장입니다. 자, 그래서 PP로 쓰는 거는 아마 맞는 형태인 걸로 보셔야 하고요. 자, 이제 B 같은 경우가 여러분 별표입니다. B. 잘 보셔야 하는데요. 일단 이 as가 여러분 접속사는 아닌가라는 좀 생각과 그 다음에 전치사인가라는 생각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 as가 전치사는 아니었던 게 뒤에 이제 명사가 아니라 sensational이라고 하는 효용사가 나왔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as는 어떻게 보셔야 했냐면 접속사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접속사인데 여러분 제가 이거는 수업에서도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. 이 부사절 접사가 있는데 바로 뒤에 ing가 나오거나 pp가 나오거나 효용사가 나오거나 전명구가 나왔을 때는 이건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건 100% 부사절의 축약으로 보셔야 됩니다. 축약. 여러분 부사절의 축약이 뭐예요? 주절의 주어하고 같고 여긴 동사 뭐일 때 비동사일 때 이거를 동시에 생략하는 경우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여기서도 효용사가 바로 나왔다는 점에서 인식을 하셔야 돼요. 예제는 접속사인데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, 그러니까 문장에 주었던 이 율리세와 그 다음 비동사가 동시에 생략이 되었고 그래서 남아있는 효용사 보호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as하고 sensational 사이에 생략된 건 무엇일까요? 그쵸? it이에요. 그래서 이 it을 자, 이렇게 괄호로 묶고 그쵸? 이렇게 생략이 되었다라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바로 효용사 보호입니다. 자, 뜻은 아마도 이제 내용상 봤을 때 수년 동안 아주 센세이널 뭔가 선정적이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자, 그래서 금지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. 그래서 B는 결국에는 맞는 선지로 보셔야 했던 거고요. 네,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부사절의 축약을 물었던 보기로 보셔야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C를 가셔야 하는데 자, C 봤더니 동사가 이제 어떻게 인식되냐면 동사가 요렇게 나와요. has been voting. 그럼 이거는 이제 현재 완료 능동태죠. 진행인데 능동태요. 자, 근데 이제 봤더니 난감했던 게 뭐냐면 바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소설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옵니다. 그리고 리튼 이하는 당연히 이 너브를 꾸미고 있겠죠. 근데 그 소설은 뭘로 쓰여졌냐면 영어로 쓰여졌대요. 자, 사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의심을 하셨어야 합니다.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의심은 뭐냐면 자, 율리스라는 작품이잖아요. 그 율리스라는 작품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서 어떤 소설을 뭐 할 수는 없어요. 그쵸? 투표할 수는 없어요. 일단 말이 되게 어색했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실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. 였죠. 자, 왜냐 여러분 우리 수동태에서는 바이하고 행위자. 자, 수식어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문장에서 여러분 바이행위자를 줬다는 건 너무나 큰 무슨 태의 증거일까요? 그쵸? 수동태의 증거가 됩니다. 그렇다면 두 가지의 증거였어요. 작품이 어떻게 소설을 자, 얘가
투표를 합니까? 그쵸? 그 작품은 위대한 소설로 뭐가 되어질 수 있어. 그쵸? 투표가 되어질 수는 있어. 누구에서? 예, 미국 작가들에 의해서. 그러면 이 바이라고 하는 거는 네, 수동태 증거, 즉 이 수동태 행위자로 나와 있고요. 첫 번째 근거, 그 다음 두 번째도 근거. 자, 작품이라고 하는 사물이 뭐 할 수는 없다? 그죠? 소설을 투표할 수는 없다. 그러면 이 소설이 수년 동안 정말 이렇게 센세이션을 선정적이라고 금지가 되어 왔는데도 자,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, 뭐 되었다? 그쵸? 이 작품이 결국에는 20세기 가장 좋은 작품,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뭐 되었습니다. 투표되어졌어요. 이렇게 수동태석으로 만드는 게 옳겠죠. 그래서 이 뒤에 있던 이 바이라고 하는 행위자와 그 다음에 해석을 해봤을 때 도저히 이거는 능동태 해석이 될 수는 없다. 자, 그러한 의심하에 여러분들은 이 C에 있던 보호팅을 어떻게, 그죠? 네, 보호티드로 정정을 하셨어야 했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보호트가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에요. 목적어하고 목적격보어. 그래서 이 목적어를 목적격보어로 투표하다 또는 선정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몇 형식도 되는구나. 5형식도 되는구나. 근데 이 문제에서 수동태가 돼서 목적어 없고 이 목적격보어로 남아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. 근데 이 부분이 목적격보어로 명사 형태로 남아있던 겁니다. 자, 18번에 저 결국에는 네,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형식의 태 문제. 하지만 또 일반적인 3형식 수동태처럼 목적어 유무만 통해서 가릴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의 경우에 한해서 이 문제 경우에 한해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.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법 문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그쵸, 여러분 해석과 항상 함께 가셔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드리고 있는 문제이지 않나 싶네요. 네, 자,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